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I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는데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1번이 지금 이 영역에 들어있죠. 이 영역에서 각각 이제 부서별로 남자, 여자 그 사원의 예금의 평균을 우리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2의 5번 그 영역에 계산해라. 이 영역에다가 우리 이제 예금액의 평균값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우리 이곳에 C열에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그때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우리 8번째 그 자리가 그랬어요. 자, 우리 8번째 자리가 이 자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자리 값이 우리 1 또는 3이면 이제 남자다. 그리고 2 또는 4면 여자다. 그렇게 이제 의미한대요.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A9에서 I의 18번 그 영역에 우리 표 2를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 거 요거 이제 계산할 때는 일단은 우리 관리부인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야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남 1이다. 여 2다, 남 3이다, 여 4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 주민번호 8번째 그 자리가 1인 그 사람들의 데이터만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내가 계산할 때는 부서명이 이제 영업부인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주민번호에서 이 8번째 그 위치의 그 값이 2번인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칸에서는 우리의 부서명이 총무부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주민번호에서 이 8번째 그 위치의 그 값이 3번인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내가 여기서 이제 관리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내가 요 셀을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남 1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내가 1번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할 때는 지금 요 B의 2번 셀을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요 셀에는 지금 우리 화면상에 보이는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써져 있죠. 1만 이제 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2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여기도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우리 수식 입력들이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주민번호에서 요 8번째 그 위치의 값을 내가 꺼내 올 때는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8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 값이 우리 2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요 셀에서 우리가 요 2라는 요 값을 꺼내 오려면 이 셀에서 우리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야 우리 요 2라는 요 값을 이제 꺼내 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꺼내온 다음에 여기서 내가 꺼내온 그 값이랑 여기서 이제 꺼내온 그 값이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예금액이 지금 이곳에 2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예금액의 평균값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계산해서 이 위치에다가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조건식을 쓸 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AVERHE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if 쓰고 가로 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관리부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민번호에서 요 8번째 그 위치의 값을 꺼내 온 게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지금 부서명에 대한 그 조건과 성별에 대한 그 조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쓸 때 가로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부서명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써줄 거고요. 곱하기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우리 성별에 대한 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예금액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줄 거니까 그때 예금액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 함수 이렇게 이제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에버리지 if 요거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if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지금 내가 부서명을 지금 이곳에서 요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의 관리부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으니까 그 뒤에서 이제 가로 닫아주고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에 대한 그 조건을 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주는 번호에서 우리 8번째 위치에 요 한 글자를 전부 다 이제 꺼내 와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 올 겁니다. 해서 mid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주는 번호를 요만큼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우리 8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글자만 꺼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mid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주는 번호에서 8번째 그 위치에 있는 그 성별에 해당하는 그 값을 이제 추출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꺼내 온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지금 요 셀에서 요 1이라는 그 값과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1도 이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추출을 해야 되니까 그 뒤에다가 또다시 우리가 mid 함수를 또 쓸 거예요. 해서 mid라고 써주고 내가 지금 이곳에 B의 2번 셀에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에서 우리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줘야 요 1이라는 요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 오겠죠. 그렇게 이제 추출한 거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내가 작성한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는 예금액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예금액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 가서 이제 average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지금 식이 이제 여러 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를게요. 그랬더니 요 첫 번째 셀에 6,000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만큼의 영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해서 계산할 거니까 식 중에서 우리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식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전체 영역 범위 잡은 거요. 이 전체 영역 범위 잡은 거, 이 전체 영역 범위 잡은 거는 절대로 이제 변하지 않죠. 어떤 칸들을 계산하든 간에 부서명을 비교할 때는 이 영역에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고 주는 번호 여기서 이제 8번째 그 위치의 값을 꺼내온 것도 무조건 이 영역의 값들만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예금액의 평균값을 구할 때도 이 영역만 이제 참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해서 이 전체 영역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로 싹 다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한 번 더 누를게요. 이렇게 이제 눌러놓고 다시 이제 식을 봤을 때 요 A의 3번 셀 우리 찍은 거랑 그 다음에 우리 B의 2번 셀 요거 이제 찍은 거요. 자, 요 두 개 셀도 어떻게 변하면 되는지 그거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 찍은 게 우리 여기서는 요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관리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밑에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이 관리부가 이제 영업부로 바뀌어야 되고 그 밑에 칸 이제 계산할 때는 영업부에서 이제 총무부로 바뀌어야 되겠죠. 해서 요 A의 3번 셀을 내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는 행 번호가 알아서 이제 바뀌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요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이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네 번째 칸을 계산하든 전부 다 그때는 관리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때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원래 열 머리글이 이제 변경이 되는데 그 열 머리글이 변경이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셀에서 A의 3번 셀 요거 이제 찍은 거 있죠? 여기서 이제 F4번을 땅땅땅 이렇게 이제 눌러서 열 머리글은 이제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지가 알아서 바뀌게 이렇게 우리가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서 B의 2번 셀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꺼내와서 아까 비교를 해줬죠? 그 셀이요. 내가 여기서 이 칸을 계산하든 밑에 있는 이 칸을 계산하든 요 밑에 칸을 계산하든 간에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 남 1, 요 데이터를 이제 대상으로 할 거예요. 해서 얘는 내가 아래쪽으로 치우기를 했을 때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요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남 1,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 옆을 이제 계산할 때는 여 2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옆에 칸으로 이제 이동이 됐을 때는 남 3, 그리고 그 옆에 칸으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는 여 4,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열 버리글은 이제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B의 2번 셀 요거 이제 찍은 거는 F4번을 이제 땅땅 두 번 눌러서 이렇게 이제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머리글은 이제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 참조 붙일 거 싹 다 이제 붙였으니까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고 오른쪽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이제 계산이 싹 다 이제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곳에 이제 디바이드 0이다, 디바이드 0이다, 디바이드 0이다, 디바이드 0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오류 값이 떴습니다. 얘는 내가 이제 식을 잘못 써서 이렇게 이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여기서 이제 디바이드 0 나온 거 요거 좀 이제 보자고요. 이 사람은 우리 관리부인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주민번호 그 8번째 그 위치의 값이 우리 3번인 그 데이터를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붙은 건데 그때 우리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그때 이제 관리부가 지금 여기 있죠. 또 관리부가 지금 여기 있고요. 그리고 관리부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번호에서 8번째 그 위치의 값이요. 그 8번째 그 위치의 값을 봤을 때 우리 3번인 그 사람이 있다 없더라.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디바이드 0이라고 뜬 거예요.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이제 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해당 직원이 없을 때는 없음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아까 지금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봤을 때 관리부인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주민번호에서 8번째 그 위치의 값이 3번인 그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해당 직원이 없을 때는 없음을 표시하래요. 지금 우리 거는 디바이드 0 그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했죠. 그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 없음 요걸로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error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썼던 이 식 맨 앞으로 찾아가서 if error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서 우리가 이제 컴마 하나 찍어주고요. 내가 지금 이만큼의 식을 계산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없음을 이제 표시해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if error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해주고 오른쪽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해주면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들어있던 그 셀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없음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에버리지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그 조건이요. 지금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우리 부서명들 중에서 관리부랑 똑같은 것처럼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쓴 거고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민번호 그 데이터가 있다. 그 데이터에서 8번째 그 위치부터 한 글자를 꺼내 달라. 그러면 요 성별에 해당하는 그 값들을 싹 다 이제 꺼내 오겠죠. 이 값이 요 뒤에서 계산된 그 값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건데 그때 이 함수를 봤을 때 여기도 이제 똑같이 미드 함수를 써서 우리가 B의 2번 셀에서 세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이제 꺼내 왔다고요. 그 값이 요 1이라는 요 값이죠. 해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 그 자리에 그 값이랑 요 1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쓴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이제 곱하기로 묶어주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 예금액에 우리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 if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때 내가 이 average 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뭔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아까 해당 직원이 없을 때는 divide 0이라는 그 오류가 떴죠. 해서 if error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지금 내가 요만큼을 이제 계산했을 때 만약에 오류 값이 발생하면 그때 없음이라는 이 두 글자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error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에서라고 했어요. 자,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뒤에 9번에서 뒤에 18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뒤에 9번부터 뒤에 18번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에다가 우리 주변번호 얘를 이제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주변번호의 앞에 있는 그 6자리요. 그 6자리가 지금 요 6자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6자리가 우리 생년월일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6자리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이제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요 6자리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1992년 11월 10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는 번호에서 이렇게 이제 6자리 얘가 이제 생년월일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 형태로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날짜 형태로 표시할 때 우리가 이제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데이트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데이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연도에 해당하는 거, 컴마, 월에 해당하는 거, 컴마, 일에 해당하는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다 쓴 그 연, 월, 일을 날짜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는 번호에서 요 앞에 있는 요 6자리가 우리 생년월일인데 그때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거, 월에 해당하는 거, 일에 해당하는 거 각각 이제 추출해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전부 다 이제 추출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가 구한 그 값을 데이트, 날짜 형태로 이제 표시해달라. 그때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거요. 연도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앞에 있는 요 두 글자를 이제 꺼내오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주는 번호가 요만큼이 있을 때 그때 첫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두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mid라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내가 지금 주변 번호 얘를 이제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두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 연도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추출할 거예요. 그러면 연도에 해당하는 거 이제 썼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월에 해당하는 것도 우리가 이 주변 번호에서 이제 세 번째 그 위치부터 두 개를 이제 꺼내오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또다시 mid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주변 번호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두 글자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를 싹 다 이제 꺼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일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추출해 주면 됩니다. 해서 그때도 우리가 미담수 써서 내가 지금 주변 번호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위치에서 우리가 지금 요 두 글자를 이제 꺼내오면 돼요. 그때 이 두 글자는 우리 다섯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인 거죠. 해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다섯 번째 요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담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요 데이트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거, 얘가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 얘가 이제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각각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쉼표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주민번호 그 앞에 있는 그 두 자리요. 얘가 이제 우리 출생 연도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두 자리가 00에서 29 그 사이면 2000년부터 2029년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주민번호 앞에서 이제 두 자리가 30에서 99 그 사이에 이제 값이면 그때는 1930부터 시작해서 1999년 그 사이의 연도가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변번호 앞에 있는 그 두 자리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00에서 29 그 사이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주는 번호에서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꺼내왔는데 00이에요. 00일 때는 2000년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93 얘를 이제 꺼내왔을 때는 앞에다가 이제 1900하고 19 얘가 이제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때 00부터 29 그 사이다. 그 얘기는 내가 앞에서 이 두 자리를 꺼내온 그 값이 29 이하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29 이하일 때는 우리 20이라고 앞에다가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29 이하가 아니라는 그 얘기죠. 29 이하가 아니다. 그 얘기는 30부터 시작해서 우리 99 그 사이의 값이라는 그 얘기요. 그 값이 되는 우리가 이제 19를 이제 앞에다가 붙여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물어볼 때는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때 우리 출생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봤을 때 요 맨 앞에 요 위치가 이제 우리 출생 연도와 관련된 그 위치죠. 출생 연도 그 위치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if 함수로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출생 연도 요만큼 이제 구해 놓은 거는 컨트롤 C 복사 좀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제 if 함수를 물어보면 됩니다. if 만약에 컨트롤 V요. 내가 지금 주는 번호에서 앞에서 그 두 자리를 이제 꺼내왔다. 그 값이 작거나 같다 29에서 29 이하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29 이하일 때는 앞에다가 뭘 붙여달라? 우리 20이라고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미담수 꺼내온 거 그거 이제 표현해 달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9라고 요걸 이제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서 이렇게 이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미담수 우리 주는 번호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럼 이제 우리가 19 붙이는 것도 우리가 이제 출생 연도 그거 이제 다 구했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얘는 이제 1976년 1월 20일이래요. 1976년 그 산업이 맞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는 01년생이니까 이제 2001년생이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1901년생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뭔가가 이제 잘못됐다는 그 얘기죠. 자, 요 식이 너무 기니까 제가 요 식을 이제 복사해서 밑에다가 표시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입력했던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어요. 지금 여기 이제 식을 보게 되면 우리 데이트란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우리 연도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컴마 찍어주고요. 월에 해당하는 거 컴마 우리 일에 해당하는 거 요거 이제 찍어줬습니다. 그때 지금 연도가 이제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요만큼이에요. 지금 여기다 쓴 거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주는 번호에서 앞에서 두 글자를 꺼내왔다. 그 두 글자가 29 이하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29 이하일 때는 지금처럼 앞에다가 출생 연도에다가 20을 이제 붙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19를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준 건데 여기서 이제 식에서 우리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요 앞에서 요 두 글자를 이제 꺼내왔죠. 그 두 글자가 29 이하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우리가 00부터 29 그 사이에 숫자가 만약에 들어있다면 20을 이제 붙여달라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놓고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지금처럼 20이라고 출력해서 이렇게 이제 연도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비교하는 게 잘못됐어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잘못됐냐? 우리가 뭔가 이제 데이터 값이 있을 때 그 데이터 값을 우리가 미드, 레프트, 라이트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값을 이제 추출해 되면 그거는 이제 문자 값이라고요. 문자 값으로 이제 반환해 줘요. 해서 여기서 76 요걸 이제 꺼내 왔을 때 숫자 76을 꺼내 온 게 아니라 문자 76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자 값이 나온 거고 그 문자 값이 29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해서 우리 이제 기억이 있고 숫자 1이 있습니다. 어떤 게 커요?
만약에 다라는 그 글자가 있고 숫자 100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값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커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문자 값으로 이제 우리 76 요 문자 값을 이제 꺼내 온 거고, 그 문자 값이랑 숫자 29랑 서로 크기를 이제 비교한 거죠. 얘는 크기 자체가 이제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드 함수로 뭔가를 꺼내 왔을 때 그는 이제 문자 값이에요. 문자 76이니까 요걸 이제 숫자 76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해서 이걸 이제 숫자 76으로 바꾸는 방법은 지금 내가 미드 함수에서 꺼내온 거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곱하기 1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이제 숫자 값으로 이제 반환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76이라는 그 문자를 우리가 숫자 값으로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뒤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곱하기 1을 해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숫자 76으로 바뀔 거고, 그 숫자 76이랑 29랑 이제 서로 크기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식은 이제 맞게 전부 다 이제 작성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곱하기 1은 문제상에서 곱하기 1을 해라, 그런 말이 없죠. 없어도 우린 해줘야 된다고요. 왜? 앞에서 이제 미드 함수를 꺼내온 그 값을 숫자 값으로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곱하기 1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크기를 비교해 주면 되고, 이 뒷부분에서 이제 내가 쓴 이 조건에 만족하면 20이라고 붙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19를 붙여달라, 그렇게 썼는데 여기서도 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 얘요.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왜 잘못됐냐? 우리가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로 뭔가 값을 추출해 주면 그 값은 이제 문자라 그랬죠. 근데 숫자 20이랑 우리 문자랑 그걸 이제 이어서 표시해 달라고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20이라는 거 요거 쓸 때 문자 20을 붙여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뒤에서도 문자 19를 이제 붙여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19하고 우리 20하고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앞에 것도 문자, 뒤에 것도 문자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합쳐진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 식을 이제 문제대로 고치면 여기다 이제 곱하기 1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 20 요거 이제 붙여달라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주고 19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체육엔드를 이제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 주변 번호에서 요 앞에 있는 요 두 글자가 우리 01이다, 02다, 00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 사람들의 데이터는 전부 다 이제 2000년생이다, 2001년생이다, 2002년생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나머지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이제 1900이 전부 다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데이터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우리 연도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 얘가 이제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 월, 일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때 이제 연도를 이제 구해줄 때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자리의 그 값이 우리 00에서 29 사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다가 이제 20을 붙이든 19를 붙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주는 번호에서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이제 꺼내달라, 그렇게 이제 꺼내온 게 29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이 mid라는 그 함수에 나온 그 텍스트 값을 숫자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곱하기 1을 내가 이제 알아서 해서 이렇게 이제 숫자 값으로 바꿔주고 29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29 이하라면 그때는 이제 00에서 29 그 사이에 이제 숫자 값이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앞에다가 20을 이제 붙여서 이렇게 이제 연도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써준 거고, 이 조건에 이제 만족을 못하면 앞에다가 19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연도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주민번호 앞에 이제 두 자리가 00에서 이제 29 그 사이에 숫자를 입력하면 이라고 했어요. 해서 지금 우리가 미드 함수를 꺼내오면 그건 이제 문자 값이기 때문에 그 문자 값을 숫자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해서 그렇게 이제 숫자 값으로 만들고 그 값이 29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제 함수로만 봤을 때는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곱하기 1을 해야 된다. 이런 거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요 번호에서 왼쪽에서 이제 두 글자 꺼내온 거 있죠?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꺼내온 거, 거기다가 이제 20을 이어서 붙여달라, 19를 붙여달라, 그렇게 할 때 여기다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준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우리 G의 9번부터 G의 18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대출 가능액을 계산해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대출 가능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예금액이 8천 이상이고 그리고 기혼이면 우리 예금액의 이제 100%를, 그리고 예금액이 5천 이상이면 예금액의 이제 80%를, 그리고 예금액이 이제 5천 미만이면 예금액의 우리 60%까지 그렇게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출 가능액을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출 가능액 여기다가 이제 표시할 그 값은 우리 예금액의 100%가 됐든 아니면 예금액의 80%가 됐든 아니면 예금액의 이제 60%가 됐든 이렇게 이제 세 개 중에 한 가지 값이 짜잔하고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choose, ifs, 우리 and, or와 이런 함수들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이제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예금액이 이제 8천 이상이야, 기혼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choose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물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if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되는 거고, 그때 우리 이제 예금액의 60%를 출력하기 위한 그 조건은 예금액이 그냥 5천 미만이면 돼요. 그리고 예금액의 이제 80%의 그 값을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예금액이 5천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예금액의 우리 100%이 값을 이제 출력할 때는 예금액이 8천 이상이어야 되고요. 기혼이어야 돼요. 그때 예금액이 이제 100%를 이제 출력하는 그 조건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이상 이고로 이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예금액의 100%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싹 다 이제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을 and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ifs라는 요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얘는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1번 써주고요. 그때 이 조건 1에 만족했을 때 어떤 값을 이제 계산해라, 어떤 값을 이제 출력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인수 1번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또 있을 때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 두 번째 거 그리고 인수 두 번째 거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다가 또 똑같이 조건 3번 인수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출 간에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ifs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예금액이 이제 100%이 값을 이제 출력할 건데 그때 예금액이 이제 8천 이상이고 그리고 기혼이어야 됩니다. 해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써서 첫 번째 조건을 이제 먼저 써주면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금액이요. 이 예금액이 8천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 여부가 뭐랑 똑같냐? 우리 기혼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다 썼으니까 이제 and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금액이요. 이 예금액에 우리 100%그 값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예금액 곱하기 100% 이렇게 이제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예금액이 5천 이상이야. 이 조건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금액이요. 이 예금액이 5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5천 이상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금액 곱하기 80%그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 예금액이 5천 미만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작다 5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만약에 5천 미만일 때는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금액 곱하기 60%이 값을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우리 if s 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이제 900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왜요? 예금액이 지금 5천 미만이죠. 5천 미만일 때는 예금액의 이제 60%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1500 곱하기 이제 60%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900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이제 8천 이상이죠. 8천 이상이고, 그리고 결혼 여부에 보니까 이제 기혼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기혼일 때는 예금액이 이제 100%다. 그렇게 해서 예금액이 원래 이제 8천이었으니까 그 값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데이터를 보면 이 사람은 우리 예금액이 이제 5천 이상에 해당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예금액의 80%요. 그 80%의 그 값이 이제 6천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출 가능액이 이렇게 쭉쭉쭉 출력이 된 거예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그 시기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 조건 첫 번째 거요. 조건 첫 번째 거 얘를 이제 만족하면 우리 예금액의 이제 100%다.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예금액이 우리 5천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5천 이상일 때는 우리 예금액의 80%의 그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예금액의 그 값이 5천 미만일 때는 지금처럼 예금액의 이제 60%그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때 우리 예금액의 이제 100%그 값을 이제 출력할 때는 우리 조건이 두 개였죠. 해서 우리 예금액이 이제 8천 이상이야. 요거랑 우리의 결혼 여부가 기혼이야. 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end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sh 총 대여액, 요런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하래요. 작성을 해서 i의 9번부터 시작해서 i의 18번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총 대여액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sh 우리 총 대여액, 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대출 가능액 그리고 지원액 이 두 가지를 이제 인수로 받아서 총 대여액을 계산해서 되돌려준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때 이제 퍼블릭 펑션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출 가능액이랑 지원액 이 두 가지를 이제 인수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총 대여액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대출 가능액이 있고 지원액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 두 가지를 이제 더해서 그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총 대여액을 계산할 때 뭔가 조건 같은 게 없죠. 그냥 우리가 이제 대출 가능액 더하기 지원액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 때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요. 해서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 때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야죠. 해서 삽입이라는 메뉴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모듈을 이제 삽입해 주면 되겠죠. 해서 모듈 클릭이요. 모듈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모듈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창에다가 우리가 요 퍼블릭 펑션 요거 먼저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블릭 펑션 쓰자고요. 그래서 퍼블릭 우리 펑션 써주고 sh 우리 총 대여액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 대출 가능액 컴마 우리 지원액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면 엔드 펑션이 자동으로 이제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 총 대여액이라는 거는 대출 가능액 더하기 우리 지원액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합을 계산해서 계산을 해 줄 겁니다. 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sh 총 대여액은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대출 가능액이랑 우리 더해줘라. 뭐랑 더해라? 지원액이랑 더해줘라.
해서 지금처럼 요 두 가지 값을 더해서 이 두 가지 이제 합을 구해서 우리가 값을 되돌려 주겠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이제 끝났어요. 다 했어요. 뭐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뭐 if가 됐든 그런 거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 돼요. 해서 여기 도구 모음 중에 우리의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요. 그때 이제 총 대여에 요 첫 번째 칸부터 이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첫 번째 칸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수식역줄 앞에 fx라고 있죠. 요 fx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함수 마법사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범주에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아니라 우리 사용자 정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내가 만든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짜잔하고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함수에 인수를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태가 떴습니다. 그때 이제 대출 가능액 찍어라, 지원액 찍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나는 지금 첫 번째 칸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대출 가능액을 얘를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지원액은 지금 요거를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대출 가능액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지원액은 얘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요 두 개 값을 더해서 지금처럼 2400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에 B의 22에서 2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다가 결혼 여부별로 결혼 여부가 앞에 보니까 이제 기혼이다 미혼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해서 결혼 여부별로 예금액이 가장 작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계산해서 이곳에다가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결혼 여부별로 예금액이 가장 작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부터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금액을 쭉쭉쭉 봤을 때 우리 금액이 가장 작은 게 여기 1500이 있고 그 1500은 이제 기혼인 그 데이터죠.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 보니까 이제 2000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때 결혼 여부가 이제 우리 미혼입니다. 그러면 결혼 여부가 기혼인 그 사람들 중에서 예금액이 제일 작은 거는 이제 1500의 그 데이터고요. 우리 결혼 여부가 미혼인 그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예금액은 우리 2000이에요.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이제 김미영이다. 우리 김기춘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해서 지금 여기다가 김기춘하고 김명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짜잔하고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혼 여부별로 예금액이 가장 작은 그 금액을 이제 찾을 때는 우리가 민하고 if 요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러면 기혼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면 이제 1500이다 하고 얘가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 미혼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2000하고 요 값이 이제 나오겠죠. 그때 이 1500과 2000 그 위치요. 그 값의 이제 위치를 우리가 이제 x 매치를 이제 구한 다음에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전체 범위를 쫙 이제 범위 잡아서 이 1500은 이제 첫 번째 그 위치에 있으니까 이 전체 범위에서 1행 2열이요. 우리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열에는 이제 부서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 이제 이름이 들어있죠. 그리고 세 번째 열에 이제 주민번호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이제 생년월일이 들어있고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1행 2열의 그 값을 이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김기춘 요 이름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민하고 if를 가지고 우리 결혼 여부별로 예금액이 가장 작은 그 데이터부터 구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민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이제 if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조건이 이제 하나밖에 안 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결혼 여부가 있다. 이 결혼 여부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기혼이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 데이터를 이제 찾아서 우리는 뭐에 이제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우리 예금액이요. 예금액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if 가로 닫고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민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1500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엔젤 할 때는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결혼 여부를 전체 범위 잡은 거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금액 전체 범위 잡은 거, 요 범위도 이제 변하지 않죠? 해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A의 22번 셀, 우리 기혼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줬죠? 우리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기혼이랑 똑같은 거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칸,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미혼이랑 똑같은 거 찾아줘야 됩니다. 얘는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 변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1500이 나오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면 2000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1500 기혼들 중에서 우리 제일 작은 그 예금액은 1500이고요. 미혼들 중에서 우리 예금액이 가장 작은 건 2000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하고 if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각각 이제 결혼 여부별로 예금액이 제일 작은 그 값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이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해당하는 그 이름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해당 위치가 어디인지 찾을 때는 xmatch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 xmatch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xmatch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 1번이다, 옵션 2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다 이제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찾아서 그 해당하는 그 위치의 일련 번호, 그 위치 값을 이제 반환해달라. 그 이제 함수죠. 그때 여기서 이제 옵션 1번이라는 거는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xmatch라는 그 함수에서 쓸 수 있는 그 옵션을 보게 되면 우리 -1이라는 옵션이 있고요, 0이 있고, 그리고 1이 있고 2가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네 가지 그게 이제 각각 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중에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입니다. 그때 내가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을 쓰게 되면 내가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이제 찾아줄 때, 그때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우리 가장 큰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이라는 요 옵션이요. 자,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1이라는 그 옵션이요. 그리고 0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과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0이라는 요 옵션입니다. 그리고 2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을 값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2라는 이 옵션인데, 얘는 이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는 거라 우리 이제 만능 문자, 우리 와일드 카드, 그걸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2라는 요 옵션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옵션 2번은 내가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몇 번째 그 위치부터 찾을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1이 됐든 -1이 됐든 2가 됐든 -2가 됐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요 1이라는 이 옵션이요. 이 옵션은 내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옵션 2에서 내가 지정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1이라는 그 옵션을 쓰게 되면 내가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그때 첫 번째 그 위치부터 찾아달라. 첫 번째 항목부터 찾아라. 그거고요. -1을 쓰게 되면 마지막 그 항목부터 찾아달라. 그거고, 그 다음에 2라는 이 옵션을 쓰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그 범위에서 검색해달라. 그거고요. -2를 쓰게 되면 내림차순 정렬된 그 범위에서 검색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xmatch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1500이라는 이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야 돼요. 그리고 2000이라는 이 값이 이 예금액들 중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xmatch로 찾을 건데, 그때 1500과 2000 이 값을 이제 찾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U0이라는 요 옵션을 우리가 이제 옵션 1번으로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옵션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찾을 때 그냥 첫 번째 위치부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이라는 요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U1이라는 이 옵션은 이제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U0이라는 이 옵션도 우리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 1과 옵션 2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생략하고 써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민하고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우리 x 매치요. 자, x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써주고 찾을 값이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구했던 우리 결혼 여부별로 예금액이 가장 작은 값을 찾았죠. 그거 이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내가 지금 민이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내가 구한 그 값이 있다.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 값을 찾을 때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옵션 1과 옵션 2는 전부 다 이제 생략하고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x 매치 함수를 써주고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 잡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왔고 우리가 x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우리 범위로 지정한 그 범위 있죠. 이만큼의 범위는 내가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2000이라는 그 데이터는 지금 이 범위에서 8번째 그 위치에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하고 여덟 번째 그 위치에 있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 4,500이 들어 있는데 이 값을 제가 2000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이제 2000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네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돼 버린다고요. 원래 지금 2000이라는 거는 우리 미혼들 중에 2000이 지금 요 위치에 있어서 아까처럼 8번째 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요 값을 제가 아까 4,500이었는데 2000으로 바꿔버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네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결값이 잘못 나온다고요. 왜요? 아까 우리 민이라는 그 함수요. 우리가 쓴 식 있죠? 그거 이제 우리 잠깐 이제 복사 좀 해볼게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 해서 우리가 민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혼 여부가 이제 기혼이나 미혼인 그 데이터들에서 우리 예금액의 이제 가장 작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줬죠. 그렇게 해서 아까 여기서 우리 이제 미혼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지금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8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x 매치에서 이 2000이라는 그 값을 찾을 때 이 범위를 찾아라. 이 범위가 요 범위니까 이 범위에서 2000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 값이 나오는 거라고요. 왜요? 우리가 이제 x 매치에서 우리가 0이라는 그 옵션을 쓰게 되면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의 위치를 찾아준다고요. 위에서부터 쭉쭉쭉 검색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2000이라는 그 값이 지금 이 위치에 있죠.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2000이라는 그 값을 찾을 때도 결혼 여부를 따져보고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x 매치라는 요 함수의 요 범위의 값에도 우리가 결혼 여부가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붙여줘야 돼요. 그 조건은 지금 아까 우리 민, if 여기서 우리 결혼 여부가 일치하는 거 찾아달라.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놨죠. 해서 요만큼의 식을 우리 조건을 우리가 요 뒤에다가도 붙여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 결혼 여부를 서로 이제 비교해 준 거예요. 해서 얘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싹 다 이제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고 그 뒤에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때 요만큼의 이제 우리 범위를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x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요만큼이 이제 우리 범위에 해당하는 건데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예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범위에도 x 매치 이 범위에도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준 겁니다.
이 조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썼던 그 조건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썼던 요 식 있죠? 요 식 이제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식을 쓰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1하고 나왔고요. 그 밑에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8하고 그렇게 나왔다고요. 지금 우리 2000인 그 데이터가 이곳에도 들어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온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제 찾아준 게 아니라 미온들 중에서 이제 2000의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는 8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8하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셀의 그 데이터는 아까 원래 4500이었죠. 원래대로 이제 다시 고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500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혼 여부별로 예금액이 이제 가장 작은 그 위치요. 예금액이 가장 작은 그 값의 이제 위치를 첫 번째 위치에 있다. 우리 8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찾았으니까 그때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요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8번째 그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인덱스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때는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번호,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열 번호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는 문제에서 A의 9번부터 I의 18번 그 영역을 이제 참조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A의 9번부터 I의 18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다 지정할 거고 그때 우리 이제 행번호요. 행번호는 지금 내가 예금액들 중에서 기호는 그 데이터의 예금액들 중에서 가장 작은 그 데이터가 여기 있고 미온들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예금액은 지금 요 위치에 있죠. 요 위치의 값이 지금 첫 번째 위치다. 8번째 위치다. 그렇게 이제 찾아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는 그 김기춘 요 이름을 가지고 오고 8번째 위치에는 그 김명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지금 1이다, 8이다 여기서 이제 구해 놓은 게 우리의 행번호라고요.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그 모든 식들을 요 행 쓰는 그 위치에다 다 붙여넣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열 번호로 이제 쓸 거는 우리가 그냥 숫자 2를 써주면 됩니다. 왜? 내가 지금처럼 이만큼의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인덱스 함수에서 범위로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는 이제 부서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이름이 싹 다 이제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는 중요 번호가 네 번째 열에는 이제 생년월일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우리는 이곳에다가 출력하고자 하는 거는 싹 다 이제 이름만 계산해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이름은 전부 다 2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열 번호를 그냥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 고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이 xmatch라는 함수 있죠? 요거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인덱스하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우리 범위요. 범위는 지금 이만큼의 범위에서 우리 행번호요. 행번호는 xmatch요. 우리 붙여넣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는 2열이다. 그렇게 해서 2열에 들어있는 이름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뺀 뒤에서 인덱스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체 범위 잡은 거요. 이 범위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이 범위는 변하지 않죠. 해서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김기춘하고 이름이 떴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더니 김명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떴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어준 거예요.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범위고 요만큼이 이제 우리 행번호 요만큼이 이제 열번호요. 우리가 xmatch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민하고 if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혼 여부별로 예금액이 가장 작은 그 데이터를 찾았다고요. 그 데이터의 이제 위치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xmatch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묶어 준 건데 xmatch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찾을 값이고 요만큼 이제 범위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우리 민의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써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작업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5문제 중에서는 그나마 지금 요 5번 문제가 그나마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기본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잘 정리하고 문제를 쭉쭉쭉 풀고 넘어오셨다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기본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이제 접해봤잖아요.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잘 안 풀리거나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은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